그러면 우리가 이 업무 프로세스 통합을 함으로써 어떤 프로세스 혁신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적으로 봤을 때 5가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영업, 구매, 제조, 품질, 그리고 재무하고 원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각각 항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영업인데요. 견적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기업들 가시면 이제 영업대표들이 견적을 다 제안을 하는데 이 영업대표들마다 각각의 템플릿이 있습니다. 엑셀로 만들어진 템플릿이 있는데 그 템플릿을 가지고 이제 제안을 하죠. 근데 같은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이 영업대표가 쓰는 품목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견적을 내도 각각 다 다른 금액으로 제출합니다. 사실 본사에서 이제 계열사를 컨트롤할 때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겠죠. 그리고 이 낸 견적이 진짜 합리적이냐? 그것도 사실 데이터 근거로 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딱 우리 회사만의 근거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견적에 대한 부분을 이제 통합해서 만들어 주는 거죠. 이 부분을 영업과 구매하고 프로세스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구매를 해오겠죠. 그때 구매를 해올 때 그 구매했던 3년치의 평균 단가를 조회합니다. 그리고 견적을 만들 때 내가 구매 단가가 이 정도 됐으니까 견적에는 이 정도 내야 되겠다는 그 데이터적인 근거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견적에 대한 이제 합리성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품명, 아까 영업대표들마다 다 품번을 조금씩 다르게 쓰는데 그런 부분을 표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에 대한 데이터도 쌓이게 되고 구매에 대한 데이터도 쌓이게 되니까 두 개를 비교해서 좀 더 합리적인 견적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했었고요. 두 번째, 수주 정보하고 생산 프로세스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영업대표가 수주를 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 상품이면 구매를 할 거고요. 제품이면 생산을 하겠죠. 근데 납품 일자가 다가왔는데 이건 구매를 했는지 생산을 다 했는지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매 담당자한테 전화하고 생산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생산 프로세스하고 영업 프로세스를 엮어주는 겁니다. 영업 담당자는 내 수주건이 구매했으면 구매해서 지금 입고가 됐는지, 생산을 했으면 생산을 해서 생산 입고가 됐는지, 그걸 통해서 이 납기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해 줬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구매입니다. 구매에서는 SCM에 대한 사용인데요. 기업들이 이제 SCM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 활용하는 것이 견적에 대한 부분들을 대부분 많이 사용하죠. 더 확장을 나가서 견적뿐만 아니고 구매 발주나 입고 정상까지 확장을 해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보통 견적을 할 때 구매 담당자가 대부분은 내가 아는 업체, 그동안 해왔던 업체한테 견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 견적에 대한 부분도 사실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견적을 받을 때 그 다양한 거래처로부터 복수의 견적을 받습니다. 그러면 같은 항목에 따라서 최저가가 있을 수 있겠죠. 같은 품질일 때. 그러면 그 최저가를 선택을 해서 채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구매 입장에서 봤을 때 원가에 대한 절감 부분도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택된 협력 업체들이 납품을 하게 되는데요. 하다 보면 이 납기 일자 변경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전화로 한다든가 메일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제조팀원과의 일정 공유가 안 돼서 납기의 차질이 또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시스템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는 차원인데요. 일단 협력업체가 납기를 바꾸고 싶을 때는 일단 구매팀이나 제조팀에 먼저 정보를 주고요. 일단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부분을 오케이 해주고 사유를 입력하고 변경된 날짜로 바꿔서 구매팀과 제조팀이 같이 공유해서 납품에 차질이 없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납기가 되면, 이제 협력업 업체에서는 이제 납품을 하겠죠. 구매 담당자가 거래 명세표를 보고 그 거래 명세표에 일일이 다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납품번이나 아니면 숫자를.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사람이 하다 보니까 휴먼 에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바코드를 이용해서 최소한의 입력, 휴먼 에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가 SCM 시스템에 들어가서 거래 명세표를 출력을 할 때 납품에 대한 아이템 그리고 수량에 대해서 이 바코드에 다 정보를 넣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구매팀에서는 그 거래 명세표를 받고 바코드를 PDA에 리딩을 하게 되면 아이템, 납품에 대한 품번이나 아니면 수량들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실제 수량과 입력되어 있는 수량을 확인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창고에 입고되는 형태로 최소한의 입력 그리고 휴먼 에러를 없앨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코드로 이제 세 번째는 제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생산의 실적은 대부분 아직까지도 엑셀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생산이 다 끝나면 작업 반장님들이 이제 입력을 하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코드를 이용해가지고 바로 입력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생산 현장인데요. 우리 이제 생산 작업자가 작업 지시서를 이제 받게 되면 투입되는 이제 자재들이 있겠죠. 그래서 작업 지시서를 스캔을 하고 투입되는 자재들을 스캔합니다. 자재들에 있는 바코드를 리딩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데이터가 올라오겠죠. 그 부분을 저장하게 되면 바로 투입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 그 출고 지시서에도 이제 출고되어야 되는 품목들이 있는데, 이런 품목들을 확인해서 각각에 붙어 있는 자재들을 스캔하게 되면 정확하게 자재가 출고되는지 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품질입니다. 품질은 출하 검사 성적서를 많이 제출하죠. 아직도 현장에 가보면 엑셀로 제출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엑셀 데이터를 잘 받진 않죠. 왜냐하면 현업 작성하는 사람이 데이터를 조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질에 대한 부분도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되는 항목들을 먼저 표준화하고 그 항목대로 우리가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물론 검사를 하다 보면 불량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불량에 대한 부분들은 기입을 하고요. 이런 불량이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면 나중에 이제 불량에 대한 분석도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사에 대한 성적서는 국문이나 영문이나 중문으로 출력을 해서 제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공유를 해서 데이터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재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산인데요. 우리가 이제 단위 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통합적인 시스템이 아니라서 이 결산 자체, 원가도 엑셀로 하는 케이스가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통합 프로세스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 데이터의 흐름이 다 회계로 오기 때문에 사실 재무팀에서는 검증을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일인데 실제로 이제 엑셀로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마감 일자가 늦거나 아니면 결산하는데 소요일이 많이 걸리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쉽게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대부분 IFRS로 결산을 다 하게 되는데요. 이 재무 담당자가 이 재무제표의 양식 구조를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 회사가 뭐 코스피 코스타 상장이다. 그러면 대외용으로 재무제표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내부용으로 우리 내부 뭐 C레벨에 보고할 재무제표다. 그러면 우리 C레벨에 맞게 보고할 수 있는 재무제표 양식으로 바꿔서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제조 원가를 시스템에 구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제조 원가뿐만 아니고 판관비까지 배부해서 수익성 분석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석할 수 있는 건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거래처별, 품목별, 프로젝트별, 거래처별 이렇게 여러 다양한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부서를 분석을 했을 때 아래쪽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요. 이 부서에 하나를 클릭하게 되면 그 부서에 대한 손익, 수익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거래처에 대한 분석도 할 수 있는데요. 거래처를 클릭했을 때 우리가 거래하는 거래처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거래처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거래처에 대한 수익성, 손익 분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래처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회사의 손익이 나는 거래처인지 아닌 거래처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통합적인 프로세스를 개선한다고 하면 개선 전후의 차이가 확실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개선 후 이후가 저희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스템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담당자가 계속해서 시스템을 개선하고 프로세스를 살펴본다고 하면 운영 고도화에 있었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